알아두면 쓸데있는 넷피셜 대단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눈을 밝혀줄 만한 여러가지 뉴스를 준비해놓은 쓸피셜입니다. 자, 저는 이스타입니다. 저는 갱스타입니다. 저는 린스타입니다. 자, 오늘도 뭐 주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소식들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린스타님. 아, 네. 오늘도 네. 효과는 뭐죠? 첫 번째 소식은 저 린스타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예요. 이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된 그 사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타임어택 3분 지금 시작할게요. 네. 일단 조금 아까 이제 저희 굿모닝 글로벌 생방이 진행되는 동안에 속보가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은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수요일이고요. 오후 5시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재가동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파이프라인 송유관이 무려 이 6일 만에 중단된 지 6일 만에 재가동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원유 공급하는 데는 아직 며칠이 더 걸릴 거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뭐 유가가 그것 때문에 또 오를지 아니면 이제 재가동이 됐다는 사실에 안심을 해서 다시 떨어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챙겨볼게요. 무슨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어떤 테마가? 잠깐 시간 멈출까요, 그러면? 네. 뭐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 유가가 만약에 뭐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 오히려 원유 관련된 것들에는 악재가 될 것 같고 요즘 자동차는 그래도 계속 잘 팔리고 있으니까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자동차 쪽. 아니면 항공? 왜냐면 항공은 워낙 근데 항공이랑 상관이 없죠, 이 기름은. 가솔린이니까, 휘발유니까. 그쵸. 이건 상관이 없네.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약간 저도 사실 어떤 종목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번 일 때문에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의외로 이거예요.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해킹을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외도 아닌 거죠. 다시 이제 재개를 할게요. 네. 이제 다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혜택을 받을 거다. 왜냐면 이 어떤 대기업의 보안망이 뚫리면서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기업들이 보안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4가지 보안주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름이 파이어아이,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테너블 홀딩스, 이 4가지입니다. 뒤에 자료를 띄워드릴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이 됐던 파이어아이. 근데 혹시 이 중에 아는 종목 있으세요? 그거 조금 전에 뭐였었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낯설게 들리잖아요. 네. 근데 파이어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알고 보니까 이번 해킹 사태를 해결해주는데 한 몫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찌라시예요. 썰이라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파이어아이 측에서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그렇게 문제 해결에 기여를 조금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파이어아이 측으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의뢰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해킹을 풀어내는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잖아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별 가치가 있다라고 골드만삭스 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0초가 남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얘기를 좀 해드려야 객관적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어아이 빼고 다 매수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파이어아이 빼고 다 매수 의견이고요. 파이어아이는 보유 의견이에요.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유해 나가는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목표 주가에 상당히 근접하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목표 주가 도달까지 아직 되게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통일되고 있다는 점 혹시라도 이 종목들에 투자하실 거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갱스터는? 일단 이번에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좀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안 관련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다크사이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해커들도 뭐 한 단체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미국을 노리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러시아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속적으로 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기업의 수혜나 뭐 산업의 수혜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뭐 총격 사건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그 미국 내에서의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건들이 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어떤 외부의 테러가 발생했던 적이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9.11 네네. 있잖아요. 그게 거의 유일할 정도로 미국 내부는 사실 테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지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크사이드가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거 지금 러시아냐 어디냐 막 이렇게 추정이 네네. 되고 있잖아요. 어떤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역사적으로 미국 본토 내에서는 테러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근데 이게 그 만약에 정말 외부의 어떤 그 세력들이 미국 내에 있는 이 기관들을 사이버 테러를 한 거다.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쵸. 지금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을 듣지만 그거는 내부에 있는 미국인들을 향해서 혹은 인종을 향해서 이런 사건들은 벌어졌지만 지금 외부 인력이 미국 내에서 테러를 했던 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9.11이 정말 유례 없이 네네.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쵸. 사태였었던 건데 네. 이거 정말 외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행히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어떤 발표를 했었죠?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네. 보안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서명을 서명했다? 네네. 이런 속보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뭐 막 한 가지 사건을 크게 확대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진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정말 만약 정말 외부 세력의 네네. 일이다. 이거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일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것도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한 가지 더가 이제 저는 트랙 레코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기관들 또 네. 정부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만약에 어떤 보안상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을 찾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들이 볼 수 있는 게 트랙 레코드예요. 과거에 한번 해봤던 사람이 이걸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쵸.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안 관련주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들의 트랙 레코드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네. 과거에 이들이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까지 마지막에 짚어주셨어요. 우리 이스타는 진짜 여러분 백과사전 같지 맞아요. 않나요? 뭐 한 가지를 던져주면 이렇게 술술 네. 이야기가 보따리가 나와요.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존경해요. 댓글에도 진짜 똑똑하시네요라는 어떤 분의 칭찬이 이런 거 다 달렸더라고요. 편집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주알못이고요. 주말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바보탱이들. 아니 그렇게 예쁜 얼굴과 예쁜 목소리로 바보탱이라고 하면 바보탱이. 근데 되게 잘 와닿는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끈따끈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크게 보시진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속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전에 트윗을 올렸는데
바로 얼마 전에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막 뜨고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떠 올랐었는데 조금 전에 트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좀 지연하겠습니다. 네. 아, 미루겠습니다. 취소는 아닌 취소는 거군요. 아니고 미루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전부터 암호화폐 가격들이 줄줄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 암호화폐 가격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은 9% 내려서 52,000달러 수준이고요. 와. 그리고 도치코인도 7% 내려서 0.4달러 수준. 이더리움 최근에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네네. 뭐 조금 적게 내리긴 하지만 5% 내려서 4,135달러 수준까지 꽤 급격하게 내려왔거든요. 네. 물론 뭐 지금 이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에 뭐 하락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포지션을 바꿨냐.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그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명분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트랜잭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거래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들은 전기를 쓰죠. 그쵸. 그 전기는 뭘로 쓰느냐? 화석 연료, 석탄 연료 이걸 쓴다는 거예요. 네. 왜 웃으세요? 아, 그래서 페트롤리움 사용량 줄이겠다고 지원을 한다고 이런 거요? 비트코인의 그 거래량과 그 마이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사실 친환경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만감이 교차하죠. 네,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 뉴스는 이게 전부 다예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이기 때문에 뉴스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나 또 해드리자면 바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치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길 원하세요? 라는 그런 트윗까지 올렸을 네. 정도로 뭐 암호화폐를 좋게 생각하는 분은 맞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방금 이런 송포가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니, 아니, 되게 상상치도 못한 이유지 않아요? 그거를 애초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네네. 되게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네네.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는 뭘까요? 근데 관심 끌기용일까요? 이제 사실 저는 잘 몰라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나요? 전기 사용이 네.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럼 지금 전기를 어떤 연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키느냐? 네. 사실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가 화석 맞긴 연료죠. 해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의 그 수많은 공장들 지금 다 화석연료로 돌리고 있는데. 기가팩토리는 지금 태양광 발전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죠. 그래요? 물론 화석연료 사용하고 네. 있긴 하지만. 네. 와, 네. 일단은 취지 자체는 좋은 취지이고 약간 이미지 관리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진짜 목적이 그 목적이냐 이게 좀 저는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부터는 완전 내피셜. 네네. 아무 근거 없는 내피셜. 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제가 되게 선망하고 네. 되게 존경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위기를 되게 잘 감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원래 일론 머스크는 엑스닷컴의 창업자죠. 네. 네. 엑스닷컴이 그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겠다면서 페이팔과 동시에 시대에 등장했던 그 네. 두 개의 기업이에요. 근데 거의 좀 비슷했어요. 페이팔도 전자결제, 그 다음에 엑스닷컴도 전자결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의 이제 피터 틸이 둘 다 뭔가 그 IT 시장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IT의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에 엑스닷컴과 페이팔이 비슷한 사업을 갖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겠다. 네. 라고 해서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가 만났거든요. 네네. 만나서 50대 50으로 합병한 게 지금의 페이팔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다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경제학의 어떤 이야기가 네네. 있어요. 네네.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 사람들이 위기를 되게 잘 감지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사실 연결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혹시 뭘 본 건 아닐까?
뭘 본 건 아닌가? 그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왜 암호화폐를 지금 지급결제 수단으로 안 쓴다고 했지?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팔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뭘 봤나? 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그러니까 진짜 이건 완전 내피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가십거리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페이팔하고 엑스닷컴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 정도면 알면 되시지 이거를 과대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가 뭘 본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그리고 근데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내피셜 아마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지금 코인 값도 막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불안감을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 사실 너무 막강하죠.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실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이러다가 다시 암호화폐 시장은 정상화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갑자기 포지션을 바꿨을 때는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친환경을 얘기하긴 했지만 친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과거의 위기를 잘 감지했던 것처럼 뭔가의 위기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좀 파봐야 되겠다 정도로까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미룬 거니까 사실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그냥 약간 너무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너무나 소위 말하는 관종이고 이분의 어떤 사업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사실 좀 그런 식의 인물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두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어제 제가 빌 게이츠하고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비교한 어떤 밈을 봤는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지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 우리 머릿속에 마이크로칩 넣으려고 수 쓰는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빌 게이츠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내가 너 머릿속에 마이크로칩 박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쿨하다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캐릭터인 거는 맞는데 사실 주주들이나 이런 이분을 따라서 코인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리스크로도 작용을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참 모르겠어요. 일단 속보가 나오자마자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 공부를 해보고 다른 걸 찾아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걸 굳이 위기감으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암호화폐 앞으로 잘 갈 것 테슬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의 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한 번쯤 진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가 근데 또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또 이제 앨런 머스크와 도지코인과 관계된 또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오, 재밌겠다. 네, 이거는 좀 근데 정말 장난 같은 내용을 다룬 거라서 좀 가십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지코인이 사실 시초도 장난이었잖아요. 장난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뭔가 진지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도지코인의 위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재밌어요. 강아지 테마 코인의 경쟁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 말고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 토큰도 있고 진짜요? 아스트로 도지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직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안 된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시바견 코인. 그건 혹시 그럼 일본에서 만들었나? 그건 모르겠네요. 이 창립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SHIB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스로 도지코인 킬러다라고
코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 한 개는 사실 거의 가치가 없고요.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기준 0.000029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한 개 기준으로. 그게 얼마나 상상도 못하겠네. 몇십 원? 몇 원? 뭐 정도. 몇 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원 안 될 것 같아요. 0. 몇 원. 네. 그 정도. 근데 이번 주에 이 바이낸스나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 이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최근에는 특히나 중국 트레이더들이 중국의 인기 거래소인 후오비를 통해서 이 SHIB의 상승세에 힘을 가장 많이 보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이 24시간 거래량이 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시총이 지금 뭐 11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번 주에 이 코인이 대형 거래소에 등록이 됐는데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량이 1달러도 안 됐던 거래량이 1달러? 네, 무명에 그게 지금 가까운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12조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빵 뜬 거죠. 이 코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료시라고 하는데 네. 뭐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 SHIB의 기술이 경쟁 코인에 비해서 우리는 공동체 중심이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네. 보통 코인에는 그 코인의 핵심 기술들을 설명하는 whitepaper, 뭐 백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SHIB는 우프페이퍼, 강아지가 짖는 그 우프라는 그 이름을 넣어서 우프페이퍼라는 것을 내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코인의 시스템이 시바이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뭐 환전도 되고 이 탈중앙화 개발자들, 뭐 보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료시의 말에 따르면 시바견들은 엄청 멋진 개들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바견 구조협회에 기부를 해라라고 독려를 하는 게 이 코인의 모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밈 코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실제적인 가치라든지 뭐 활용 케이스 이런 거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네네.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 코인의 인기를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의 패턴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뭐 사회 현상적으로는 뭐 살펴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네네. 이 시바이누 코인의 가장 큰 고래라는 점이 그래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거의 80억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까 이더리움 110억 달러가 시총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80억 달러를 다 갖고 있다고요? 50억 달러가 50%가 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80%인데. 그렇죠. 근데 왜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좀 네네, 웃겨요. 그러네요. 이분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13억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라고 네. 하는데 이거를 왜 이분이 갖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 코인 공급량의 초반에는 50%를 부테린의 주소로 보내서 유통을 막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네. 이 사람의 지갑으로 그냥 강제로 보낸 거죠. 그래서 소각을 하는 의미로 그걸 이 사람에게 보내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뭐 비탈리 부테린이 이 코인을 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소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물량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또 홍보 포인트를 잡아서 뭐 부테린이 갖고 있는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 도지코인하고 좀 비슷한 코인이다 보니까 네. 도지코인의 성공 또한 이 게임스탑 사태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도지코인이나 뭐 GME 같은 경우에 빵 뜬 것처럼 좀 이런 게 좀 같은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SNL에 출연하고 나서 뭐 도지코인이 사실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해서 네. 이 도지코인의 홀더들이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 바이낸스에 시바이누 코인이 등록이 되면서 이 트레이더들이 여기로 이제 옮겨간 거죠. 도지코인 이게 제2의 도지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가격이 2배가량 치솟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미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엔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그냥 SNS상에서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가지면서 띄우는 뭐 수천 개의 민 코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더리움처럼 뭐 고차원적인 기술이나 활용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소식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갱스터가 정리해 주신 게 딱 결론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런 밈코인들이 제2의 도치코인, 제3의 도치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우리도 한번 만들어볼까? 월가워즈 코인 막 이렇게 해서? 월가워즈 코인. 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네. 참 옛날에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 회사도 한번 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요? MTN 그 코인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상 단계까지는 있었어요. 뭐 실행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호화폐를 뭔가 이게 활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어떤 그러니까 시청자들과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방송사는 워낙 이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수입원은 광고 수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그 방송사의 어떤 뭐 수익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안정적인 뭔가의 수익이 필요하니 소비자들로부터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서 코인을 만들고 그 코인을 이용한 어떤 사업 모델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인가? 그때쯤에. 우리 회사 멋진데요? 아니 근데 그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잘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왜 아쉬워하세요? 우리 회사 멋진데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통용이 되는 코인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그게 내부자들끼리 계속 거래를 하니까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 구성원들끼리 거래를 해서.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구내식당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지금도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 기준으로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코인 같은 그런 거를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경제방송국이죠. 맞습니다. 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진짜 많은 경제방송국들이 다 같이 또 시도를 했던 그런 거기도 해요. 그래요? 저 이따 카메라 끄고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재밌는데. 좋습니다. 와, 진짜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즘에 그 투자 구루 가운데 이분의 한 마디가 참 머릿속을 많이 맴돌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 마젤란 펀드의 피터 린치. 그분의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어요. 명언 가운데 하나가 제2의 무엇이 나오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제2의 애플, 제2의 테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2의 무엇이 나오는 순간 제1의 그 기업조차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2의 무엇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술자들이 제1의 기업을 쫓아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1의 그러니까 위상을 갖고 있었던 기업조차도 기술적인 우위를 뭐 빼앗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기술 발전이 제2의 기업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위 기업도 안 좋고 2위 기업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먹을 건 다 먹었다. 이미 투자자들은 먹을 거 다 먹은 상태가 제2의 무엇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는 게 이제 피터 린치의 조언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의 도지.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두렵네요. 저는 안 할래요. 저도요. 저도 못 하겠어요. 아니 재밌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낼래요. 그냥. PD님, 갱스타께서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면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도 34살
대기업 맞아요. 다니시던 분이 도지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퇴사를 했다라는 뉴스를 그래요? 봤어요. 400억 벌었나요? 400억? 네, 아마 그 정도였던 도지코인으로요? 걸로. 네. 엄청나네요. 그런 한 달 만에.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긴 하죠. 퇴사하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부자 되게 글렀다니까 이런 걸 못해요. 원래 이런 걸 해야 400억 벌고 있는 퇴사. 과감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 셋 다 부자 네. 되긴 되게 글렀어요. 새가 승부.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고,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티핑 포인트? 네. 계기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해 볼 수 있는 계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계기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